한국 관악기의 세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황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요. 생황 이전에 비슷하게 생긴 악기로 화, 생, 소, 우와 같은 악기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여러 역사서를 통해 등장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관대의 수만 다를 뿐 동일한 악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악기의 통칭을 생황이라 부릅니다. 아직도 중국에서는 생을 셩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일본에서는 쇼로 각각 다르게, 그러나 같은 글자로 발음만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때 이미 생의 존재가 보이고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연주하고 있습니다. 조선 시기 대성화학이 수입될 때 생이 포함되었고 세종 때는 36간의 생을 만들다가 실패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악기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그 만드는 방법이 어려워서 중국에 사신이 파견될 때 궁중악사가 함께 따라가서 악기를 사오고 배워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한편 풍류방 음악문화하에서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사치품 중에 하나가 바로 생이었습니다. 중국의 서화류나 골동품에 보면 그 시대의 부와 생활 수준의 아주 최고봉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생황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신윤복 작품인 연당여인이라는 작품에 보면 한 기생이 생황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또한 당시 유행되는 수입품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황은 음악 외적인 면에서도 귀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명인이 배출될 만큼 활발한 전승이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또한 풍류방 문화가 급격히 사라지게 되면서 생황에 대한 자취도 빠르게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대 시기 이왕지가학부 출신의 박덕인, 박창균, 봉혜룡, 김태섭 선생님들이 그 생황의 연주를 계승하셨는데요. 그 계승이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단소와 함께 가곡 선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황곡으로는 수령음, 염양춘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또 그 외에 단소와 함께 생소 병주 형태로 연주되는 곡들도 있습니다. 생황의 제일 밑에 위치한 공명통, 이 공명통은 박을 사용해 만듭니다. 따라서 생황의 악기를 악기 재료로서 구분할 때는 포부의 악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악기에 사용할 만큼 적절한 바가지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 잘 깨지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단단한 나무나 금속을 공명통으로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생황, 그 이름을 보면 생과 황으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이 악기는 박으로 만든 울림통에 여러 개의 관대가 꽂혀 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관대는 대나무로 만드는데 각 관의 길이를 다르게 하고 손가락을 댈 수 있는 지공을 만들어서 손으로 그 구멍을 막거나 열어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황이라는 글자는 엄밀히 말하면 관대의 아랫부분, 즉 박 안에 있는 공명통, 이 전체에 꽂힌 얇은 쇠조각을 지칭을 합니다. 얇고 납작하게 만든 부품이기 때문에 황뿐만 아니라 황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우리말로 혀라고도 얘기합니다. 또는 금속으로 된 얇은 잎사귀라는 뜻에서 금엽, 쇠청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생황의 취구를 통해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쉴 때마다
이 황편이 떨리게 됩니다. 황편의 재질은 백동을 사용해 일반적인 12유를 만들고 노쇠를 사용해 사청성, 즉 높은, 한 옥타브 높은 음을 내게 됩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서의 황편은 학부리와 사슴뿔을 태워서 밀랍과 송진을 섞어 끓인 재료로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요. 더욱이 밀랍이 붙어있는 양에 따라 음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음정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습기나 기타 오염물에 의해서 황편에 때가 끼거나 녹이 슬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생황의 연주 후에는 건조와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황은 우리나라에서 합주하는 악기 중에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는 악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 이유는 여러 관대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악기들은 단선율을 연주하는데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생황 같은 경우는 여러 관에서 동시에 여러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음을 나타낼 수 있는 악기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황은 공명통에 관대가 꽂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공명통을 이렇게 감싸고요. 새 부리 형태로 되어 있는 취구에 입을 대게 됩니다. 생황은 하모니카처럼 공기를 불어넣을 때도 소리가 나고 반대로 공기를 들여 마실 때도 소리가 납니다. 따라서 취구에 들숨과 날숨을 이용하여 공기를 유통시킵니다. 양손으로 공명통을 감싸면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위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각 관에 붙어있는 지공을 손으로 막았다 떼었다 할 수 있습니다. 관의 길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12개의 각기 다른 음고를 낼 수가 있고 여기에 한 옥타브 위의 4음까지 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통 음악으로 연주하는 악기는 17관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나 창작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24관, 36관 등 더 많은 관이 붙은 개량 악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또 화교가 많은 싱가포르 등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생황에 악기의 크기나 용도를 나누어 개작한 저음 생황, 고음 생황 이러한 악기들을 관현악 반주에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시연자가 보여주는 생황 연주, 그리고 연주 자세, 또 악기에서 소리나는 음색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황 연주 자세입니다. 생황 연주 시 손의 위치는 왼손은 악기 왼쪽 외벽 부분, 오른손은 악기 내부와 오른쪽 외벽 부분을 담당합니다. 또한 입술은 일자로 만든 형태에서 매우 작은 구멍을 통해 미세한 호흡 조절로 연주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악기 연주 시 시선 처리는 정면을 응시합니다. 다른 관악기와 달리 들숨과 날숨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용이한 연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술의 모양을 작게 만들어 들숨과 날숨의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어 균일한 소리를 내는 것이 생황 연주의 가장 큰 장점과 중요한 요점입니다.
생황의 음색은 맑은 음색이 나지만 금속성 조각이 떨리고 그 떨림이 관대를 흐르는 결과로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미세한 떨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관대를 통과해서 나온 소리는 떨림보다는 울림에 가까운 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 관대에서 동시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조화로운 화음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생황의 악보로 율명을 기보하는 율자보, 그리고 그 글자에 공, 척과 같은 기호로서 음고를 표시했다는 공척보, 이런 기보 방법들이 생황의 어떤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동그라미를 2개 그린 것을 쌍권이라고 해서 긴 소리가 나는 것, 또 동그라미 하나가 있으면 단권이라고 해서 적당히 보통 긴 소리, 또는 색깔을 검게 칠한 것, 흑권이라고 해서 짧은 소리, 이런 식으로 기호를 만들어서 생황을 연주하기도 했고요. 또 생황에 구음을 더해서 루, 로, 리 등을 더해 표기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방금 예시드린 이 내용은 유예지, 방산한시 금보 등과 같은 고악보에 등장하는데요. 이 시기는 18세기부터 한 20세기 초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고악보의 방법보다는 정간보에 표기한 율자를 읽거나 아니면 오선보, 서양식의 오선보를 활용해 악보를 읽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생황이 창작곡 연주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오선보의 활용이 오히려 보편화되고 다양한 연주의 어떤 표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생황이라는 악기가 실제 연주에서는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 시연자의 연주를 통해서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관악기의 세계 두 번째 시간에서 이번에는 생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발, 나각 등에 대해서도 학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